님들, 오늘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 조선주, 끝물이라고 생각하지? 유조선 운임도 올랐고 중고성가도 올랐고 뉴스에서도 한참 떠들었으니까 이제 슬슬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형이 딱 하나만 얘기해줄게. 님들이 보고 있는 그 뉴스, 그건 채찍의 손잡이야. 진짜 돈이 꽂히는 건 채찍의 끝이거든. 그리고 그 채찍 끝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지금 카타르라는 나라 하나가 발이 묶이면서 전 세계 바닷길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같은 양의 가스를 나르는데 배가 바다 위에 묶여있는 시간이 1.5배에서 2.5배로 뻥튀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배가 모자라. 미친듯이 모자라게 돼.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이건 한두 분기 반짝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야. 에너지 안보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거든. 그리고 그 판이 뒤집힐 때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형이 오늘 끝까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봐. 중간에 나가면 진짜 손해야 이건.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뭔 일이 터진 건지부터 정리해 줄게. 님들, 카타르 알지? 중동에 있는 그 작은 나라.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해상 LNG 수출의 약 20%를 먹고 있어. 5척 중 한 척은 카타르에서 출발한다는 소리야. 엄청난 비중이지. 카타르의 핵심 생산 기지가 두 군데인데 노스필드라는 가스전이랑 라스라판이라는 수출 터미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곳에서 가스를 실은 배가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디 좁은 병목을 통과해야 돼.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거든.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긴장이 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해협이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봉쇄 위험만 나와도 보험료가 치솟고 선사들이 배를 못 보내. 카타르에서 가스를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내보낼 길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뭘 하고 있냐? 카타르한테만 목을 매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대안을 찾고 있어.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바로 미국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숫자를 한번 봐. 카타르에서 일본이나 한국까지 LNG를 보내는 거리가 있잖아. 근데 미국 걸프만에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도아시아까지 보내려면 그 거리가 1.5배에서 2.5배로 늘어나. 물리적으로 뱃길이 2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거거든. 이 차이가 핵심이야.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해. 님들, 이걸 단순히 카타르가 위험하니까 미국에서 사자, 이 정도로만 읽으면 안 돼. 그 뒤에 숨어있는 판을 읽어야 해.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형이 풀어줄게. 미국은 지금 에너지를 무기로 쓰고 있어.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야, 너네 러시아산 가스 줄여. 이란산 기름 끊어. 대신 우리 미국산 써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친절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야. 제재 걸고 관세 매기고 금융 압박하면서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공급처 교체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는 거야.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게임 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판에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놈이 누구냐? 바로 배를 만드는 놈들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 배를 만드는 놈이라고 다 수혜를 보는 게 아니야. 이 파티에 입장권이 있거든. 님들, LNG라는 게 뭔지 알아?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든 거야. 영하 162. 이 미친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을 설계하고 그걸 실제로 수율 잡아가면서 찍어내는 기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 중국 조선소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발주를 안 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진짜 팩트는 애초에 이 영하 162도짜리 고난도 LNG 기술력에서 중국은 한국의 적수가 안 된다는 거야. 중국 조선소들이 수율 못 잡아서 침만 흘리며 구경할 때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2029년 도크까지 싹 다 입도선매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판의 구도를 정확히 읽어야 해. 톤마일이 폭발하면서 LNG선 수요가 터지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야.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범용배는 싸게 찍어내지만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LNG선 시장에서는 한국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 이게 K조선의 초격차야.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놓치는 게 있어. 조선주 이미 많이 올랐잖아 라고 말하거든. 근데 잘 봐.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건 단기 운임 상승이지. 이 구조적 톤마일 팽창의 장기 임팩트는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 시장은 아직 채찍의 손잡이만 보고 있는 거야. 끝이 얼마나 세게 내리꽂힐지는 모르고 있다고. 형 말 믿고 딱 들어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이 구조가 왜 대박인지, 돈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를 채찍 효과라는 걸로 설명해줄게. 채찍 효과가 뭐냐면
공급망에서 최종 소비자 쪽에서 살짝 수요가 변해도 그 변화가 공급망 상류로 올라가면서 점점 증폭되는 현상이야. 마트에서 라면이 조금 더 팔리면 도매상은 2배를 주문하고 공장은 3배를 생산하고 원재료 업체는 4대를 준비하는 거지. 수요의 작은 파도가 위로 갈수록 쓰나미가 되는 거야. 에너지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채찍의 손잡이 쪽. 그러니까 에너지 현물 시장에서 카타르 불안하다, 미국산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변화가 살짝 시작됐을 뿐이거든. 근데 이 변화가 공급망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호르무즈 해역 봉쇄 리스크가 부각돼. 그러면 전 세계가 카타르 LNG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제로 재편되면서 동아시아행 항로의 거리가 1.5배에서 2.5배 늘어나. 톤마일이 폭증하니까 같은 양을 나르는데 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고 배가 더 오래 바다 위에 묶이게 돼.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운임이 폭등하고, 운임이 폭등하면 선주사들이 뭘 하겠어? 새 배를 미친 듯이 발주하는 거지. 그리고 이 발주 물량이 최종적으로 내리꽂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 조선소야. 중국은 못 만들고 일본은 규모가 안 되고, 이게 채찍의 끝이거든. 손잡이에서 살짝 흔들렸을 뿐인데 끝에서는 한국 도크가 꽉 차고 성과가 콧대 높게 올라가고 실적이 폭발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해. 배만 많이 만든다고 끝이 아니거든. 배가 바다 위에서 더 오래 운항하면 뭐가 빨라지겠어? 닳는 속도가 빨라져. 극저온으로 LNG를 담는 화물창의 보냉제가 더 빨리 손상되고 엔진에 걸리는 부하도 커지고 배관 피팅이랑 밸브도 더 자주 교체해야 돼. 이 이지보수 수요가 조선 밸류체인 전체로 불이 옮겨붙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지정학 리스크로 공포가 터지면 안전한 공급처를 찾아 백길이 늘어나고, 백길이 늘어나면 배가 모자라서 운임에 탐욕이 붙고, 운임이 오르면 선주들이 신조 발주에 탐욕을 부리고 그 발주가 한국 조선소와 부품사의 실적으로 꽂히는 거야. 이 순환 구조가 한두 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모이는지 형이 딱 3방향으로 찍어줄게.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LNG 백길 이야기로 빌드업을 해왔잖아. 그러니까 수혜주도 순수 LNG 혈통으로만 간다. 첫 번째, 해상 LNG 생산 설비, 즉 FLNG를 만드는 삼성중공업이야. 미국산 가스 수출이 늘어나려면 바다 위에서 가스를 액화시키는 V식 플랜트가 필요하거든.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삼성중공업이야. FLNG 분야에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지금 이 구조적 수요 증가가 직방으로 꽂히는 자리에 있는 거지. 두 번째, 전 세계에서 LNG선을 가장 독하게 잘 만드는 한화오션이야. 카타르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끝냈거든. 톤마일이 폭발하면 LNG선 신조 발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물량을 가장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도크를 확보하고 있는 놈이 바로 한화오션이야. 세 번째, 조선업의 영원한 맏형 HD 한국조선해양이야. 전 세계 선박 엔진부터 건조까지 다 씹어먹는 글로벌 1위 조선 지주사거든. LNG선은 물론이고 FSRU 같은 VU식 저장, 재기화 설비까지. 이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발주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이 세 놈이 채찍의 끝에서 가장 굵직한 실적을 쓸어 담을 대장들이야. 중국 조선소들이 이 파티 밖에서 울면서 구경할 때 이 세 놈이 전 세계 LNG 발주를 독식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그럼 한국의 숨은 보석은? 형이 아까 말했잖아. 백길이 길어지면 배가 닳는다고. 이 유지보수 밸류체인이 진짜 숨은 보석이야. 미국 텍사스 앞바다에서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만든 FLNG가 가스를 뿜어내고 그 배의 심장과 혈관은 한국의 피틴, 보냉제 강소기업들이 채워넣는 완벽한 K조선 생태계가 완성되는 거지. LNG선 화물창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기업들 있어. 배가 바다 위에서 더 오래 돌아다니면 극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보냉제 교체 사이클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배관 연결에 필수적인 피팅이랑 밸브를 만드는 성광밴드, 태광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품주들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수주 뉴스 하나에 주가 탄력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 대장주가 전함이라면 이 밸류체인들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쾌속정이야. 이 구조를 이해하면 전함만 모는 게 아니라 쾌속정까지 동원해서 수익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완벽한 거 아니야? 무조건 올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형은 항상 리스크도 까놓고 말해주는 사람이야. 복병이 2개 있어. 첫 번째, 갑자기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있어. 미국이랑 이란이 극적으로 타결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사라져버리면
운임이 단기적으로 확 빠질 수 있고 조선주에 달라붙었던 프리미엄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어. 두 번째, 미국 내부의 정책 리스크야. 정권이 바뀌면서 가스 수출에 제동을 걸 수도 있고 배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부품도 미국산 써라 이런 식으로 자국산 강제 규정을 때리면 한국 조선소가 받아야 할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 근데 님들, 여기서 형이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얹어줄게. 휴전 리스크? 맞아. 단기적으로 주가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님들,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한국 조선 빅3 도크 상황이 어떤 줄 알아? 배 만드는 자리가 이미 2029년 물량까지 꽉꽉 들어차서 터지기 직전이야. 카타르가 2차, 3차 물량까지 선점하면서 빈자리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 내일 당장 중동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배 가격이 폭락하거나 공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만들어야 할 배가 이미 3년치 줄을 서 있으니까. 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가 바로 단기 악재를 씹어먹는 조선주의 진짜 방어막인 거지. 설령 중동이 내일 당장 평화로워진다고 해도 각국 정부가 그럼 다시 카타르 한 곳에만 올인하자라고 하겠어? 절대 안 그래. 한번 대인 놈은 무조건 분산시켜. 그리고 분산시키는 순간 백길은 구조적으로 길어진 채 유지되는 거야. 단기적으로 중동 휴전 뉴스 뜨면 조선주 흔들릴 거야. 유가 갑자기 빠지면 또 흔들려. 근데 그때 겁먹고 내리는 놈이 있고 반대로 그걸 저가 내수 기회로 쓰는 놈이 있어. 3년치 수주 잔고를 등에 업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역발상의 배짱이 여기서 필요한 거야.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조선주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도 조심해야 해. 시클리컬 쏠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방어하려면 지정학 리스크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밸류업 모멘텀으로 가는 금융주나 지주사를 옆에 배치해서 방어막을 깔아놔. 정리할게. 카타르의 발이 묶이면서 태평양의 백길이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 길어진 바닷길은 그대로 한국 조선소를 살찌우는 황금 도화줄이 되는 거야. 중국은 기술이 안 되니까 이 잔치에 끼지도 못하고 전 세계 돈이 한국 빅3로 몰려들고 있어. 채찍의 손잡이가 흔들릴 때 시장이 요동치겠지만 민들은 채찍의 끝을 틀어쥐고 있어야 해.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회양 이 세 대장을 추적하고 본행제, 피팅 밸류체인으로 전선을 넓혀라. 그리고 흔들릴 때 3년치 수주 잔고를 떠올리면서 버텨. 지금이 기회야. 형이 항상 말하잖아.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그때가 진짜 타점이라고. 이 영상 끝까지 본 님들은 이미 그 타점을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님들의 실행력에 달렸어. 형 믿고 따라와.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끝.